네, 특별한 탑5 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별 장세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스팀의 상한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킨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죠. 샵 2034 문자로 조기준 매니저, 이 조기준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댓글창에도 조기준 매니저의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이번에는 문자로 샵 2034로 보내주신다면 삼행시 통해서 저희가 세 분께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5 어떤 종목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낮아지기도 했었던 디어유 9.18%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 그리고 디어유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대동기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6.56%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어제 시간 외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종목들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취임 때까지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되는지 OX 통해서 의견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1.8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차트를 확인해보면 오늘 장에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한미 반도체 앞으로 그에 따른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종목 녹십자 MS 오늘 장에서는 다소 1.68% 하락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내에서는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까지 앞으로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떤 인사이트 갖고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하나엔진도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3.4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개별 이슈가 연속적인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켜줄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죠. 디어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깝게 10%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도 빨간불을 켜줬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JYP 엔터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디어유가 굉장히 큰 상승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어제 카카오 엔터에서 플랫폼 베리즈를 출시하면서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또 반전이 되면서 올라간 상황입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디어유 들어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디어유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디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카카오랑 연동해서 이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주요 주주가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SM하고 이제 대주주가 이제 JYP거든요. 네, SM과 JYP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이렇게 해서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연기금이 또 7만 주 사면서 기관 13만 주 팔면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랑 좀 협업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해외 매출, 그러니까 중국과 더불어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을 안착해 있고 구독 경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IP를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구독자 SM이라든가 이제 JYP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독을 할 수 있고 꼭 신규로 론칭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지금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이제 큰 이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요번 기회에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지분 추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께서도 오를 들어주셨는데 디어유로 오를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엔터주로 봤을 때 오를 들어주셨을까요? 저 사실 오늘 X들을 들려고 했는데요. 네. 디어유 차트를 보니까는 이틀 전에 지난주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DOU보다 DOU 말고는 엔터주로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또 중국향에 대한 매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DOU도 이제 과대납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그래도 전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7,000원 이하 정도까지만 올라온다면은 반발 매수세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만약에 35,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기점을 만들어주겠지만은 그걸 통과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반발 매수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원래는 DOU X를 들으려고 했다. 하지만 차트를 확인해 보니 반발 매수세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서 오래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DOU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오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동기어입니다. 오늘 장에서 6.5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전반적으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 때까지 어떤 흐름 보일지 대동기어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분은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X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워낙에 고점 자리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건주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결국은 1월 20일 전후로 해서 결국 이제 한 달 안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 뉴스가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재건 테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재건 테마들은 한 달만 좀 들고 있으면 결국 수익 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O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들고 있다면 뉴스로 인해서 한 번쯤은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래 들어주셨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모회사 대동이라든가 대동공업, 대동을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이제 실적이 좋았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동기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회사, 그러니까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대동그룹에다가 이제 트랜스미션이라든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는 지금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아트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그냥 중소기업인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재건 테마주가 붙으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약간은 이제 지금은 이제 8,000원대에서 16,000원대에서 100%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마가 붙어 있고 그런 재건 테마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트레이딩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리스크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어느 순간에는 꺼질 수 있는 같은 이제 그런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라는 관점에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로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실적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동기어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기어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8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불러일으켜 줬다가 윗꼬리를 주면서 좀 상승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흐름은 어떨지 OX 통해서 먼저 세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미반도체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SK향에 들어가는 TC 본드 장비의 대장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CES에서 SK 하이닉스가 16단 저층, HBM3E에 대한 16단 저층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한미반도체가 또 제공을 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오늘 장중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자리 10만 원을 다시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도 조정시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에서 HBM 관련된 기업들은 저도 사실 예전에는 조금 부정적인 시작을 봤지만 과도하게 좀 이제 다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라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서부터는 반도체는 무화과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의 TC본동의 대장이다라고 보시면은
뭐 마음 편하게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도 한미반도체 5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소식 중에서 호재는 따로 없을까요? 호재는 물론 있죠. 물론 있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발열을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액침 냉각이랑은 관련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하이닉스한테 사양은 높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고객사들, 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한테 고객사들한테도 다 요구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사양은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 사양은 맞춘 게 한미가 거의 유일하고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와 실제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내용적으로 나타나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측 때문에 아마 한미가 SK 쪽으로의 점유율에 대한 하락은 거의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호재거를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규모 수주가 아직 안 뜨고 있는데 아마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 향으로 해서 대형 수주가 좀 많이 뜰 것 같습니다. 공시가 안 올라오는 건 아마 쪼개기 공시가 나가기 때문에 매출액과 봤을 때 공시 기준이 안 돼서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한두 번씩의 좀 대형, 좀 금액대가 좀 많이 큰 수주 공시가 올라올 수 있는 게 합니다라고 본다면 결국 눌릴 때마다 다시 한번 매수를 봤을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앞으로 대형 수주가 터져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점유율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고요. 다음 마지막 이 두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내일장 흐름은 어떨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중에서 녹십자 MS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고요. 마스크,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지 짚어봐야 되겠죠. 먼저 녹십자 MS 관련해서 세 분께 OX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지고 왔을 때는 아직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조금 찜찜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까? 네. 이번에 중국에 있는 뭐 이제 감염 HMPV라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도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서 또 사망자도 속출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로서 사망자가 더 나오긴 했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 전염병들에 대한 확산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겨울철만 되면은 또 이제 감기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주말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비염약을 받으려고 병원에 일찍 갔는데 그때도 예약자가 벌써 이제 저 앞에 60명이나 넘게 대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독감에 대한 유행도 있고 전염병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병에 대한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떻게 코로나 때 사태를 또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진단키트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대응 방향으로서 백신과 치료제들에 대해 움직였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실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순환매로서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치료제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백신 치료제에 관련된 기업들, 제약의약품 업종들이 올라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발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번 겨울철에 대한 독감, 감기, 폐렴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한번 이제 제약의약품,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의약품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단발성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는 단기성이라도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또 단기성으로 올라오면은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중은 축소하지만은 그래도 좀 한번 내가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PV 감염 확산과 관련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을 주의 예시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면서 단기적으로 지금쯤에서는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거 사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진단키트즈가 움직인 다음에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해서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주가 움직였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이 부분의 순환을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도 올해 들어주셨는데 좀 연속적으로 이 이슈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뭐 과거에 이제 그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병원을 일요일날 갔는데 이제 일요일날 병원 여는 데가 없었는데 거기 그 의사들이 7명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여는데 자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다 서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차고 있는데 절반은 마스크를 차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을 하면서도 그렇게 경각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독감이 걸리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살과 더불어 오한과 더불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도 안 맞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독감 검사하는데 3만 원 비용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아픈, 그러니까 통증과 더불어 이제 굉장히 많이 아픈 상황이 되고 지금 이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주변 병원에 보면은 이제 거의 줄 서 있는 걸 보면은 앞으로 확산세는 더 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날씨도 더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주가 이제 그저께 올랐고 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내일 다시나 아니면 또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 조금씩 단기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씨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 이 부분까지 함께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MS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오래 던져주셨고요. 탑5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화엔진 오늘장에서 3.4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시가 하나 났죠. 6,292억 원 상당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시간 내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 줬습니다. 이 규모가 2023년 매출의 73%가량 달하는 매출 규모라고 하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그 이슈로 연일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화엔진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선에서는 지금 중국과도 견주었을 때 중국의 선사들도 엔진을 한국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 그다음에 HD 현대마린 엔진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사가고 있는 걸로 또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자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나 엔진 또 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에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다 같이 일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조선주 안에서 이제 그동안 MRO만 맞다면 MRO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찐 수혜주들, 결국은 진짜로 수주가 더 쌓이고 있는 엔진 쪽이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하나 엔진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강하게 떴을 때 약간 차익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추세적인 우상향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HD 현대마린 엔진,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민수에서는 또 STS 엔진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 오늘 시간 외에서도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장을 시작하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화엔진뿐만이 아니라 이 대박 수준으로 인해서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엔진 세 분 모두 5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탑5 이렇게 5종목을 짚어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탑5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5종목 중에서 4종목이나 받았는데요. 엔터주 관련해서 디어유 있었고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또 한미반도체, 녹십자 MS, 한화엔진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두 번째 있는 종목이죠. 대동기어, 조기준 매니저 홀로 X를 주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